예, 안녕하세요. 예. 덕분에 국회까지 들어오게 됐고요. 아이고, 별 말씀. 허 의원님이 최근에 나오셨어요. 우리 태극기 국민들 속으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허 의원님이 왜 그동안 안 나왔을까 뭐 하는 그런 입장 얘기는 곤란하시다면 뭐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처음 얘기를 풀어나갈 것은 우리 애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으로 뭉친 제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홍 의원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첫 인연이라든지 네. 예, 뭐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시고 사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아시다시피 사법부도 이제 우리법연구에서 우리 뭐 여러 사람들이 표현을 좀 달리하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분들은 진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좌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좌파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하고 하여간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제 정부를 담당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이제 유일하게 제도권으로 남아 있는 데가 국회입니다. 그래서 왜 아까 태국 집회에 나가시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태국 집회에 요즘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 국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또 당내에서 해결해 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뭐 미미했죠. 왜냐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의도 안에서만 풀어야 될 일이 아니다. 바깥에서 이 자유를 사랑하고 우리 우파 국민들 이런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애국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드신 분들이 우리 국가를 사랑하고 또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는 그 제도권의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들려주고 또 제도권에서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하고 그리고 저희가 힘을 합쳐야 될 때는 힘을 합쳐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요즘 애국 시민들 또 태극기 집회 뭐 여기저기 제가 다니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 정치 중심 세력으로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해서 요즘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2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 정치 임무는 저보다 늦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15대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더 전에 2년으로 따지면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작고하신 아버님께서 공화당 당원이셨고요. 박정희 대통령님과의 인연이 있었고 또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국에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강단과 또 유경수 여사의 그 오남 뭐 이런 걸 두루 갖춘 분이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보궐선거에 그분이 당선될 때 제가 이제 보궐선거를 가서 도왔고요. 그러나 이제 뭐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습니다. 무슨 이제 같은 당원으로서 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인연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을 할 즈음에 전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한국 정치의 좀 지도자로 또 대통령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 대통령 한다면 하시라고 해라. 대한민국의 여자가 대통령 된다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대한민국의 여의도에 있는 남자 국회의원들 다 대통령 한 번씩 한다면 아마 하면 모를까 여자 대통령이 이렇게 쉽겠냐 뭐 이런 농담 비슷한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대통령을 만나 뵀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뵈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분이 애국자다라는 걸 느꼈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있어서 유일하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다. 뭐 제가 뭐 그럭저럭 뭐 20년 가까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저에게 1원짜리 정치 자금 한 푼 준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봐서 제가 뭐 가깝다는 저에게 그런 걸로 봐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분께서 그 당시 대표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시면 아마 정치 자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치판으로부터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유형도 달라지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돈의 문제에서만큼은 아시다시피 역대 대통령들이 다 정치 자금 때문에 그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후유증들 뭐 아들이나 뭐 그 자기 자손들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주변 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돈으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그 정권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족적을 쫓아서 아마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뭐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생겨나고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뭐 지금 탄핵을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뇌물을 드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뇌물죄로 지금 대통령이 기소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샅샅이 뒤졌습니다만은 1원짜리 대통령이 한 푼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게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옳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언론은요, 정권과 밀착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정권이 주는 정보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 자기들이 옳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파헤쳐진 대통령 뇌물죄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원짜리 하나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공표하기가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부안해동에서 다 대통령이 무슨 뇌물, 엄청난 뇌물이나 받은 것처럼 그랬다가 이제 와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기가 참 부끄럽게 생각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는요, 결국은 밝혀지면 그 후에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심판을 받는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 보도했습니다. 아니면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자복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옳은 것이지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또 이긴 사람 그 당시 촛불을 통해서 저는 그 촛불을 들은 사람, 촛불을 들고 다닌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때 거짓의 산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말 그런 잘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게끔 뭐 그 당시 그렇죠.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저 노조나 이런 데서 그분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속아 넘어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거대한 촛불을 말하자면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또 이것을 결국은 헌정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로 만들고 했던 것들을 주도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요. 대통령에게 뭐 지금 쓰여진 죄 자체가 다 밝혀지고 있지만 WPC 문제도 밝혀지고 있고 지금 뇌물죄 문제도 밝혀지고 있고 미르재단 문제도 밝혀지고 있고 대통령 무슨 정유라 사건도 밝혀지고 있는데 결국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분들이 지금 장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죄라는 거거든요. 단지 그분들 마음에 안 들었다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른 국정 운영을 했다. 뭐 이런 게 그분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뜻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지시키면 되는 거지. 국민들을 호도해가지고 촛불이라는 거대한 광란의 도가니, 저는 뭐 촛불 쿠데타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참 많은 나라 앞에 우리 스스로 망신당하고 대통령을 저렇게 폄하해서 과연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고 이 정권에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얘기를 많이 했죠. 그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같은 당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자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 당에 해악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탄핵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미 자유한국당도 기존 정당이고 또 기존 정당으로서 뭐 당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 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일 큰 좌절은 이 탄핵 문제에 관해서 제가 탄핵 백서 주장도 했고요. 탄핵 문제에 관해서 이 당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얼기설기 엉매여서 뭐 총선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정권이 워낙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조차도 쉽지는 않지만요.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매듭이라는 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제 제 말을 막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얘기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넘어온다고 할지라도 박근혜 탄핵과 같은 또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확실한 매듭을 짚지 못하고 도로 찾아온 정권은 우리가 유지할 힘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당의 우리 보수 우익 자유 세력을 한꺼번에 모으는 공화 세력을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힘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재수 좋게 찾아온다 그래도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저분들이 말하는 20년, 100년의 그 진보 세력 아주 예우를 해드리면 그 이른바 좌익 세력, 종북 세력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 이 나라가 글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듭을 짓는다는 건 이런 거죠. 탄핵을 잘못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입장, 그런 국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탄핵을 한 사람들이 최소한 3가지 정도 하나는 해야 될 거다. 하나는 그 당시 촛불 세력이 너무 크고 융성하고, 그다음에 80%가 뭐 촛불 세력이었으니까요. 그 촛불 세력이라는 것이 민주당에 속아서 아니면 민노총에 속아서 자기들이 혹시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워낙 그 기가 승해서 그 당시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촛불이 박근혜 청와대도 태우고 한국당도 태우고 여의도도 태우고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도저히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야만 이 상황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탄핵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비하면 얼마나 훌륭하고 대통령직을 잘했나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런 결과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나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속아 넘어가고 그 당시 촛불을 우리가 너무 엄청나게 생각했던 큰 잘못이 있습니다. 역사와 죄인 앞에 죄송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걸 아니냐고 물어보면 저는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탄핵을 하는 사람들한테 탄핵을 하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역적들한테 팔아먹는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뭐 데리고 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면 결국은 우리 말하는 우파 반기문 총장과 우파 세력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재단 위에 우리가 우익을 또다시 만들고 또 박근혜 탄핵 그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우리가 정치 게임인 건 분명하나 우리가 지금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보수 우파 정당을 새로 세울 수 있고 보수 우파의 리더를 우리가 새로 공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둔한 생각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역사와 우리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세 번째 아이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 앞에 사죄를 한다면 혹시 국민들이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이 이제 보수 우파를 위해서 이분들이 이 정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것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정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 일에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뭐 그분들이 아직도 목소리를 높이고 또 바른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라를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보수, 우파, 자유, 공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통과를 지켜오고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만들어 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사람들의 그 위대한 역사적 흐름, 그 도도한 역사적 흐름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정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 일정을 그쪽에 맞춰서 그 사람들하고 정치를 같이 하든가 보수, 우파, 우리 공화, 우리 세력으로부터는 좀 스스로 단절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탄핵 같은 어려움이 또 닥칠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고요. 정권 찾아오기도 무지하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우리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자기 정치 생명이 담겨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저놈들이 지들이 국회의원 더 해먹으려고 저렇게 싸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를 바닥에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거는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민주당과 나머지 2중대, 3중대, 4중대 야당들이 민주당과 같이 만든 법안을 패스트 트랙은 약간 저절로 상정이 돼서 저절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패스트 트랙에 올린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뭐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국회는 다시는 보수 우익이나 우리 자유공화 세력, 우리 세력들이 이제 과반수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한국당의 많은 우리 의원들이 자기 정치 생명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국회마저 영원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저들의 음모에 분연이 일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보수가 앞으로 여의도에서의 그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 말씀드리는 거는 옛날에 제가 이미 저도 이제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여의도의 공기를 알아요. 저분들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이제 여의도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태극 세력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가 이기려면
우리 보수 우익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한국당도 하나가 돼야 되고 한국당과 우리 태극 세력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선거 제도에 의하면 한국당으로는 여의도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100석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한 110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의당 한 30석, 그 다음에 정의당은 뭐 40석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 한 30석, 지금 한 10%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민평당 한 30석, 아마 바른미래당은 그 당시 그때 되면 존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180석에서 한 200석 가까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태극 세력이 우익 세력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또 태극 세력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굉장히 중요한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익의 무게를 더해주고 우익의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담당하고 돌파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익이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를 우리 태극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패스트 트랙 이거 자체가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패스트 트랙이 만약에 국회에 상정된다면 태극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힘을 더 합쳐야 되고 그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더욱 열심히 애국운동, 태극운동, 그리고 나라 살리기, 보수 우익 살리기 운동에 더욱더 열심히 동참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뭉쳐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모두 다 간절하고 절실한데 의원님께서는 보수 우익 세력이 어떻게 하면 뭉쳐질 것 같습니까? 지금은 둘이 뭉치를 해가지고는 뭉쳐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슈. 이거는 비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부 거지 재산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 우익이 탄핵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돼요. 왜 탄핵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뭐 어떤 누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결과가 현재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하고 또 그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잘 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 뭐 잘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잘한 사람은 국민들이 그분들을 더욱더 일 잘할 수 있도록 보수 우익 국민들이 그분들을 지지해 줘야 되지만 잘 못한 사람들은 확실히 단죄하고 또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고 그리고 보수 우익의 가치를 더욱더 확실히 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대충 원머물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식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이 난국을 수습하려고 하면 난국 수습도 안 되고요. 결국은 수습한 난국도 결국은 또 조금만 바깥의 세력에 의해서 조금만 세력을 가면 와야 되고 망가지고 또 국민을 실망시키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치열한 그 해결 과정을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셔야죠. 특히 애국 시민, 우리 태국 시민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너도 좋다 나도 좋다 그러시지도 않을 분들이지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옛날에 잘못한 거 뭐 눈 감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가 결집되고 결집된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주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 한국당 내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드렸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바깥에 있는 애국 시민, 태국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호각성하고 또 그분들과 우리 모든 보수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 확고한 기반을 이 집을
새로 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뭐 말한 거나 행동한 거나 그거는 제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보수 우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한국당은 너무 느슨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애국당 분들 제가 존경하고 또 태극기 들고 지금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만은 사실 그 광화문에 가보면 지금 태극기 들고 애국당 아닌 세력들도 대여섯 개씩 있거든요. 거기 그 사람들 세력이 얼마가 되건 제가 보기엔 그 사람 세력을 다 같이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애국당도 마찬가지고 태극기를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한국당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는 확실하잖아요. 그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가 되겠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바리케이트를 부쉈다고 그랬는데 바리케이트를 부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구태여 한국당에게 저도 한국당 당원입니다만은 한국당에게 좀 한국 당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당이 이 애국당이나 태극기 집회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다 거의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이 지금으로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당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흩어지고 힘 빠지고 지금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진보 세력들에 의해서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도탄에 빠진 우리 나라를 구하는데 우리 지금 보수의 힘이라는 건 사실은 아직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막 흐트러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계속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을 견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워낙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재수 좋게 그냥 한국당이나 우리 보수 세력에게 세력이 넘어온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걸 지킬 능력이 지킬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태극기 집회 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일에 저는 한국당에서도 계속 이 일을 해왔고요. 탄핵 백서 만든다. 탄핵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앞으로 탄핵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한국당이 탄핵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보수 우익 국민들에게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다고 우리가 사죄해라.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고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려라. 저도 지금 제일 큰 한국당의 불만이 그거죠. 왜 탄핵 세력들에 대해서 당대표건 하여간 일종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저처럼 얘기 좀 해줘라.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당내에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분파주의자처럼 보이니까. 지금 여기 탄핵한 사람도 있고 탄핵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자꾸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당이 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와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사람들이 반성하고 다시 들어오던가. 그래서 정말 저거는 탄핵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가진 당이다. 라고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현재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들 또 애국당에 속해 있는 분들도 만약에 그런 모임들이 생겨난다면 우리가 그런 큰 역사의 흐름에 보수위기 재편 과정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한국당이 탄핵 이후에 계속해서 홍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길 목사님 이런 무슨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당을 당 얼굴로 당 대표로 해왔는데 계속해서 저 자른다 그러고 결국은 저기 박해하고 뭐 저한테 무슨 위원장직 박탈한다 그러고 하여간 계속 2년 동안 그거 연속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제가 친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친박이 아니다. 뭐 지금은 친박이 다 해체됐지만 내가 대통령을 좋아하고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친박이라면 나는 그거 마다하지 않겠다. 그 길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외로운 길을 계속 밟아온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저는 제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분들이 결국은 보수 우익을 나중에 책임지게 되고 이분들이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태극기도 애국당 여러분들도 또 그 흩어지는 많은 태극기 세력 여러분들도 제가 찾아뵙고 같이 하자 그러고 힘을 합치자 그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하여간 뭐 태극기를 드신 분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많이 연설하시는 모양이죠. 뭐 많이는 안 해도요. 기본적으로 우리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 태극기도 뭐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대요. 탄핵 찬성하는 게 뭐 옳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분들도 뭐 강사로 모시고 하고 뭐 그런 데는 안 갑니다. 아 그래요? 저 처음 들었어요. 처음에 홍 의원님이 그 애국당 집회에 나오셨는데 좀 이렇게 마음이 설레었어요. 저분이 갑자기 왜 왔을까? 혹시 우리 애국당에 오실라나? 오실라면 빨리 좀 오시지. 굉장히 긴가민가 궁금한 사람 많은데 앞으로 입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선거 이제 패스트 트랙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겠죠. 결론이 나면 여기는 이제 정치 끝입니다. 여의도 정치 끝이에요. 왜냐하면 내년 선거를 향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선거 운동을 하가지 여기서 나라 살피겠다고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조원진 대표 생각과 제 생각이 가장 유사하죠. 비슷하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사람들의 세력을 전부 다 묶어서 다음 21대 총선도 마찬가지고 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한 대장정 또 이기기만 하면 뭐예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선거에 나가서 이기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몸담으시고? 그거는 뭐 어디에 몸담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간 우리가 하여간 그런 일들을 뭐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요. 제가 한국당에서 계속 당 내에서 여당이 저를 핍박하는 건 뭐 내가 친박이라고 해서 핍박하는 건 뭐 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사실은 당에서도 저희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이 제 길을 걸어온 것은 그래도 한국당이 뭔가 어떻게 해서 한국당으로 어떻게 우리 정권 교체도 하고 21대 총선도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태극기, 애국, 시민들 같이 어떻게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방법은 우리 태극기 국민들은 여러 사람이 뭐 거의 뭐 90% 이상이 그런 말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좋은데 탄핵 육적 중에서 이렇게 갈 사람 가고 좀 정리가 좀 되면 얼마든지 용서한다 그러거든요. 당분간 용서 한국당에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이번 총선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역사는 사실은 위대한 시민에 의해서 애국 시민 그리고 태국 시민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힘이 참 미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모여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뜻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여당이 탄압하죠. 한국당 안에서 저를 사신으로 쳐다보죠.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이 맞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앞으로 당당하게 내가 그 시대에 무엇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 믿음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주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겁내지 마시자고요. 힘을 합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았고 탄핵을 무효화했고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구출해냈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서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튼튼해야 나라의 발전도 있고 또 개인의 발전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화목한 가정 이루시고요. 우리가 애국하는 심정으로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주시면 아마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당신은 애국운동하러 다닌다고 당신 좋아서 하는데 도대체 가족은 내팽개치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핀잔도 들었고요. 또 우리 아직도 우리 아이들 걱정이다. 혹시 뭐 가끔가다 뭐 테러를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서 듣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밤길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애국운동하는 여러분들 제가 외로운 것만큼 외로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가정 잘 지키시고요. 우리 아들, 딸, 사모님, 남편 잘 이해시켜 주세요. 왜 이 일이 정말 중요한가? 결국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애국운동에 다 같이 동참해서 사실은 한 가족이 한 세트로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애국운동도 그렇게 쉽사리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가정부터 하나가 되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선 남편께 잘하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꿈에 대요. 하도 오랫동안 땅거미 서러움이 없단다 하얀 나의 가슴에